이거는 분명히 사업 안 되는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불화 겪는 사람들 가정 평화롭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프로그램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단지 업장을 소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하면은 다들 그런 소원들을 이뤄요. 그냥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나가버려도 소원도 이루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업장 소멸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저번 달 해신일에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업장을 소멸하신 분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댓글이 참 재밌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식이야. 그리고 세상에 업장 소멸이 다 됐으면은 그게 사람이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업장을 소멸시킨 사람이 자기가 업장 소멸된 얘기를 하는데 업장이 소멸됐다고 하는 걸 왜 믿어주지도 않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업장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런 반응들을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업이 뭔지, 업장이 뭔지, 업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 그러면은 뭔가 전생으로부터 지은 무슨 죄 같은 거, 영원히 씻어낼 수 없는 운명 같은 거, 뭐 이런 걸로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년간 신앙생활로도 소멸되지 않은 업장을 2개월 만에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거짓말이야. 저거 무슨 사기 치려고 또 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하지만은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업이 병이 든 거거든요. 업이 병든 거를 제대로 진단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처방도 받지도 않은 채로 그냥 민간요법이나 이런 거에 의지해가지고 해봐야 치료 안 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하지만은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서 제대로 된 처방을 받으면은 금방이라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업이나 업장이나 업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인도말 이 카르마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의역한 것입니다. 뜻을. 그러면 이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이 크르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동사. 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이 동사의 뜻은 하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하다의 명사형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행위가 되잖아요. 짓.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는 곧 짓이란 소리, 짓.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적에 그러면은 업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짓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업이 됩니다. 업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하죠. 삼업. 세 가지 업. 삼업이 뭐죠? 먼저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얘기하죠. 업이라고 하는 게 짓이라고 했으니까는 신업은 몸으로 하는 짓이 되겠죠. 행동이 되는 겁니다. 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입으로 하는 짓이 되겠죠. 말이 되는 거예요. 의업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짓이 되겠죠.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불교에는 이제 인강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강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선업을 지으면은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은 그쵸? 벌을 받는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거는 다 내가 지은 업을 받는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내가 처한 환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욕하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감옥소를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지은 업보인 거죠.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활짝 웃으면서 나를 좋아해 주겠죠? 뭐죠?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결과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결과를 다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다 모든 것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거는 다 뭐냐 하면은 내가 지은 업보예요. 내가 이제까지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로서 받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하나도 안 된다. 뭐죠? 그거는 이제까지 내가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 받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이가 나빠서 맨날 싸움박질 합니다. 왜 그러죠? 그거는 우리 부부가 그쵸? 서로 싸움박질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거는 자식의 말을 안 들을 그쵸? 내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맨 사기만 당하고 살아요. 왜 그러죠?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거는 다 내가 지은 업보지 누가 한 거 아닙니다. 조상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업보 받는 거 아니고 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쵸?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는 다 내가 지은 업에 대한 결과로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업보예요. 업보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도 소멸하지 못하는 업장을 2개월 만에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건 사기야,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업장을 업보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업보는요 어떻게 소멸되냐 하면은 자기가 받아야 소멸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갖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사업이 안 되니까는 이 프로그램 하면은 사업이 잘 될까요? 지금 우리 집안의 가정이 불화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하면은 우리 집안의 가정이 불화가 사라질까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이제까지 한 업보 받느라고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가족끼리 불화를 겪는 이유도 내가 지금 그런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조상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그 천도제 해야 되는갑다. 누가 와서 무슨 구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사업이 잘 될 짓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그거는 업장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장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가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열심히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고 고통에 빠져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한 업보예요. 그런 업보를 지은 이유는 내 업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대 사기 안 당하려고 이제까지 머리 굴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쪽도 사기를 당해. 왜 그렇죠? 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장 소멸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업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업장 소멸했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전까지는 그런 업보를 자꾸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업장이 소멸되면은 이제 새로운 업보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치? 앞으로는 점점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지.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거, 병이 든 거, 이게 바로 업장이에요. 지금 프로그램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벌써 이제 하신 분들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단만 하다가 그만둔 분도 있고, 치유만 하다가 그만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진단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이룬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치유 중에도 나 돈이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일도 안 들어오고 여전히 안 돼 이래가지고 때려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무 효과도 없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은 잘 되고 있거든. 이거는 분명히 사업 안 되는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불화 겪는 사람들 가정 평화롭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단지 업장을 소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업보를 받을 만한 짓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보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한 짓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 왜 모르겠습니까? 업장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원 이루는 거는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하면은 다들 그런 소원들을 이뤄요. 프로그램 하던 중에는 못 이룰지 몰라도 그냥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나가버려도 소원도 이루고 합니다. 물론 그만둔 사람들 전체를 다 추적한 건 아니지만은 10년 전에도 한 100명 정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다 그런 결과를 얻는 거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지 업보를 소멸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업보가 소멸됐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과거에 지은 업보는 받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둘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뿌린 씨앗 그거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아요. 그런데 그런 씨앗을 이제는 안 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의 업장으로 인해서 심었던 씨앗은, 그쵸? 싹이 트면은 내가 다 받겠지만은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은 다시는 그런 씨앗을 심지 않게 되니까는 이제는 그런 일들이나 다른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만 하면 업장만 소멸되면 그 어려운 일이 다 없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까지 업장 소멸되기까지 뿌린 씨앗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도망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고 결과가 찾아오는 법이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쵸? 앞으로는 그러한 업보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제대로 된 처방만 받는다고 하면은 다 치유되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업에 있는 장애, 그쵸? 병든 업의 병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업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업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망할지만 골고루 했어, 이제까지. 자기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가난하게 찌들게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죠. 이것은 업보장이에요. 이걸로 업보장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굉장히 막 사이가 나쁘고 불화 속에 있어. 이거는 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장애가 찾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업보장은 내가 받아야 없어지는 것이고, 근데 업장을 소멸시키면은 다시는 그런 업보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업보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앞으로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업장 소멸하신 분이 탄생하셨거든요. 그때는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치유 중에 소개를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심거사님 모시고 한번 그 체험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67입니다. 저도 뭐 인생을 상당히 살 만큼 살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인생도 굴곡도 겪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안다고 했는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스님께서 딱 끄집어내 주신 게, 우리 심교사님은 둥지를 갖고 다닌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둥지를 뭘 갖고 다니냐?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약한 유아의식, 어린 마음, 자꾸 뭘 하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려요. 뭔 일을 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좀 바뀌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러면 다시 그냥 둥지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보면 그 둥지를 또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가도 다시 거기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또 저쪽으로 가도 똑같은 행위를 하니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제 자신이 둥지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라고, 이제 그것을 화두를 줘가지고 둥지로 돌아가지 않게끔 해주라고 이제 제가 매일 사마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이 많이 사그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스님께서 이제 원인은 찾았으니 치유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월달쯤, 4월달쯤 돼서 사실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의심도 하고, 스님 의심했어요, 진짜로. 스님도 의심하고, 절도 의심하고, 또 두려움도 느끼고, 또 이 프로그램을 하면 전부 다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말하자면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세상에 제가 평생을 여기서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이 세상을 간다는 게,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갖고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다시 무슨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냐. 스님께서 가라고 막 자꾸 그러십니다.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겠어요. 가야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있는 자리에서 살을 10년 동안 닦아놨는데 이제 무슨 가만히 있어도 잘 굴러가고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나 하고 안 가려고 그냥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 가려고 나는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뭐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근데 결국은 점점 일이 더 꼬이기만 하고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꾸 겹쳐져 가지고 굉장히 제가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나중에 스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잘한 건 있습니다. 그걸 하는 동안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항시 왔습니다. 오다가 그만둬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와서 직설적으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심, 두려움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스님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에 빠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갈등을 겪어가면서 계속 아침마다 사마타를 했는데 제가 사실 사마타를 좀 게을리했어요. 사마타를 하는데 아침마다 깨를 부려가지고 한 1시간을 다 채우라 그러면 한 30분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다가 또 조금 용땡이도 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스님께서 제대로 다 시간을 채우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한 5월 달쯤 돼서 제가 진짜 아이가 큰일 났다. 이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은 안 되고 계속 아침마다 1시간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마음을 먹고 이제 1시간을 꽉 채웠죠. 사실 힘들어요. 사실 아침마다 제 나이에 아침마다 그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갈등도 많고 또 상황도 복잡하고 굉장히 잘못하면 크게 잘못하면 이게 파산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갈등도 생기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채운다는 게 온갖 갈등과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다 이렇게 떠오르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딱 채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어떤 진주 큰 연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뭘 보이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무서워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스님께서 이제 졸업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하기 전과 졸업하기 전과 졸업한 후에 바뀐 게 뭐냐?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부정적이고 항시 수동적이고 어떻게든지 다른 쪽으로 어떻게 꼼수를 써서 바꿔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스님이 요즘은 제가 유지 단계를 하고 있는데 바뀐 모습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저 자신도 몰랐는데 불과 지금 저는 한 졸업한 지가 지금 한 2,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이사를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 잘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바뀐 것이 있는가 한번 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몰려듭니다.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달려오고 자꾸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서 자꾸 뭘 도우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이 와서 아부도 하고 뭐 그런 것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그들을 보는 평가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조금 이상하게 보고 또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귀가 얇아가지고 혹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이 중심이 서 있어서 항시 객관적으로 내가 항시 그 사람들을 볼 때 먼 발치에서 보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주변의 환경이 변했어요. 어떤 환경이 변했냐면 판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그래서 옛날에 안 되던 것이 제가 의리던 것이 제가 갑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내가
사람들한테 갑이 돼서 일을 하게 되고 안 되는 것들이 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제가 굉장히 풍족해졌습니다. 불교를 믿으면 지혜와 복덕을 가진다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자신이 지혜도 많이 터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주변이 많이 복덕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여유로워졌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로고가 스님한테 제 사고의 로고가 저는 항시 평등심, 평정심, 자부심, 자비심 이 세 가지를 적어가지고 로고를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만나서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옛날에 아바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아바타를 하면 아바타는 아침마다 뭘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를 그걸 느껴라. 그래서 그 느낌만큼 그것이 극대화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네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스님께서 계속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느끼는 것은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불교의 교리를 진짜 터득하고 나니까 굉장히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큰 두려움 없이 살게 되어서 부처님한테 또 스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